설날 사흘 전 새벽 4시, 한영자는 작은 전기밥솥 뚜껑을 들어 올렸다. 김이 천천히 퍼졌다. 물을 말리고 다시마를 우려놓고 두부 물기를 빼고 새우젓을 다졌다. 부엌에 앉아있자니 남편 영정 사진이 떠올랐다. 당신 떠난 지 15년. 이제는 내가 가장이다. 그 말로 매번 마음을 붙들었다. 올해 30 아들 집에서 보내기로 했다. 아들 재호가 결혼하고 새 아파트로 들어갔다. 며느리 유라는 인테리어 사진을 단톡방에 자주 올렸다. 화이트 톤, 미니멀, 손대지 마시오 같은 문장들이 화면 곳곳에 붙어 있었다. 설 전날 오후,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아들집 현관 앞에 섰다. 마트 박스 3개, 전 재료와 나물과 떡국, 떡과 과일. 배를 눌렀다. 유라가 문을 열었다. 고개만 끄덕였다. 어머니 오셨어요. 물건만 두고 가세요. 오늘은 정리해야 해서요. 재호는? 회의 중. 바빠요. 잠깐만 쉬었다 갈게. 허리가 조금 아프네. 손수레를 끌다 보니 숨이 찼다. 유라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여기 게스트하우스 아니에요. 오늘은 곤란해요. 내일 아침에 오셔도 돼요. 설 음식은 제가 할 거예요. 요즘은 다 간단하게 해요. 그 말에 영자는 손수레 손잡이를 더 꽉 잡았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괜찮다. 그러자 문이 닫혔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영자는 한참 서 있었다. 박스가 무거웠다. 손수레 바퀴가 삐걱거렸다. 지하주차장까지 내려와 남해로 가는 통근버스 예약을 눌렀다. 출발 시간 새벽 5, 도착지 남해 군청 앞. 영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근처 찜질방 락커에 박스를 넣었다. 작은 가방만 챙겼다. 지갑과 휴대폰, 낡은 다이어리 1권. 다이어리 첫 장, 남편 글씨. 모든 직업은 귀하다. 사람을 먼저 보자. 영자는 그 아래에 조용히 적었다. 나를 먼저 지키자. 새벽 버스는 어두운 고속도로를 가르며 달렸다. 창밖으로 도로 표지판이 흘렀다. 남해 바다가 보이는 시각, 동이 텄다. 항구는 고요했다. 갈매기가 낮게 돌았다. 영자는 공실 안내 현수막이 걸린 작은 상가 앞에서 멈췄다. 문의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바로 보러 오세요. 부동산 직원이 열쇠를 가져왔다. 10평 남짓한 1층. 배수는 멀쩡, 가스는 살아있음. 월세는 생각보다 저렴. 첫 달은 보증금에 포함. 영자는 안쪽 벽에 손을 대보았다. 차가웠다. 그래도 느낌이 좋았다. 여기가 나의 부엌이 되겠구나. 그날 오후 소형 냉장고 하나, 중고 가스레인지 하나, 접이식 테이블 4개, 빨간 고무 대야 2개를 마트에서 들고 왔다. 현수막을 주문했다. 한 그릇의 온기. 아침 한 그릇, 점심 한 그릇, 저녁 한 그릇. 선불. 남기지 않기. 첫날 손님은 택시 기사 1명이었다. 뜨끈한 북어국과 조갯살 듬뿍 김치볶음, 갓 지은 밥. 기사가 국을 비우고 말했다. 이 집 이야기 있네. 영자는 웃었다. 이 집은 나를 위하는 집이에요. 기사가 명함을 받고 나갔다. 둘째 날은 어선선원 셋과 노부부 하나. 셋째 날은 학생 2과 할머니 4. 영자는 이름을 외웠다. 소금은 절반, 미역은 많이, 밥은 작게. 취향표를 칠판에 써 붙였다. 남해에서 소문이 조금씩 났다. 아침에 사람을 살리는 국이 나오는 집, 주인장이 손을 꼭 잡아주는 집, 계산할 때 힘내세요를 덤으로 얹어주는 집,
일주일쯤 지나던 날 휴대폰이 울렸다. 재호였다. 엄마 어디야? 연락 왜 안 받아? 엄마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와서 어제 유라가 기다렸대. 영자는 짧게 대답했다. 남해. 살러 왔다. 잠깐 정적. 재호가 더듬거렸다. 엄마 농담이지? 집에 얼른 와. 설은 어제였고 오늘도 바빠. 엄마 없이 허전해. 영자는 다이어리 귀퉁이를 접었다. 허전하면 그 빈자리를 왜 허전하게 만들었는지 먼저 생각해라. 목소리는 단단했다. 전화는 거기서 끝났다. 그날 밤 영자는 길 건너 수협 앞에서 바람을 맞았다. 멀리 파도가 낮게 부서졌다. 가끔 숨이 가빴다. 한 달 전 병원에서 들은 말이 떠올랐다. 혈압이 높다. 심장이 지친다. 무리하지 말라. 영자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가게 문을 올리는데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검정 코트를 입고 눈밑이 푸르스름했다. 서울 강남에서 왔다고 했다. 유라였다. 유라는 문턱에 서서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작은 가게를 둘러봤다. 양은 냄비가 반짝였다. 창가에는 해바라기 화분 하나. 칠판에는 오늘의 글. 아침은 심장. 마른 소금. 손기름 불. 유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서울로 돌아오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영자는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 아침국 먼저 먹자.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영자는 북어를 생강에 먼저 볶았다. 물을 얇게 썰어 넣고 끓였다. 유라는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눈물이 났다. 유라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무심했어요. 말도 막 했어요. 집을 꾸미는 일에만 마음이 쏠려 있었어요. 가족을 꾸미는 일은 놓쳤어요. 영자는 유라의 손등을 살짝 눌렀다. 사람이 바뀌면 말부터 바뀐다. 내일도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 그 다음은 습관이 바뀐다. 그 다음은 삶이 바뀐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입점 제안서. 강남 신축 복합몰 푸드홀 책임자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어머니, 여기에 이 가게를 그대로 옮겨보고 싶어요. 상호는 그대로, 레시피도 그대로, 사장님은 어머니. 영자는 빙긋 웃었다. 나는 바다 옆이 좋다. 다만 조건이 있다. 서울에도 온 길을 그대로 옮길 것. 귀한 손 하나도 놓치지 말 것. 노동을 값지게 쓸 것. 노인을 손님으로만 보지 말 것. 홀과 주방을 투명하게 둘 것. 직원을 가족 취급하지 말 것. 직원은 직원으로 존중할 것. 유라는 한 줄 한 줄 받아 적었다. 마지막 줄에서 눈을 들었다. 직원을 가족으로 대하지 않기. 그건 왜요? 영자가 말했다. 가족이라며 보호의 이름으로 무리시키는 곳을 많이 봤다. 규칙과 보상이 선명해야 서로가 산다. 유라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알겠다. 배울게요. 서울로 돌아간 유라는 바로 움직였다. 푸드홀 기획안을 갈아엎었다. 수치와 사진만 가득하던 자료에 사람과 시간과 휴식과 안전을 넣었다. 오픈 준비에 남은 것은 승인뿐. 일이 빠르게 흘러가는 사이 남의 가게에는 더 많은 발이 드나들었다. 어선 출항 시간에 맞춘 새벽 5 영업. 학교 시간에 맞춘 오후 4 간식 국수. 밤 근무 교대 시간에 맞춘 11시 국물. 영자는 손목에 작은 알람을 찼다. 약 먹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였다.
몸이 신호를 보낼 때마다 의자에 앉아 물을 마셨다. 무리하지 않기. 오늘의 약속. 칠판 끝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다. 한 달 뒤 영자는 서울로 올라갔다. 푸드홀 현장 점검을 위해. 유라는 팀원들과 문 앞에서 기다렸다. 오픈 전날의 공간은 밝았다. 유리는 포스터를 내밀었다. 한 그릇의 온기 서울점. 영자는 주방 동선을 먼저 봤다. 칼 놓는 자리, 행주 삶는 자리, 휴게의자 위치, 화장실과의 거리, 쓰레기 동선. 모든 곳에 사람이 있었다. 좋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자리가 준비됐다. 유라가 펜을 쥐었다. 영자는 펜을 내려놓게 했다. 잠깐. 이건 내가 사장으로 서명하는 서류. 나는 공동 운영자. 지분보다 원칙, 수익보다 사람. 이 문장을 첫 장에 넣자. 계약서 첫 장 맨 위 두 줄이 굵게 들어갔다. 사람을 먼저. 온기를 먼저. 오픈날 줄이 길었다. 영자는 배식대 앞에 섰다. 첫 그릇은 할아버지에게, 둘째 그릇은 유모차 앞에 선 엄마에게, 셋째 그릇은 퇴근복 차림의 청년에게. 국물을 따르며 말했다. 천천히 드세요. 여기서는 급할 필요 없어요. 오후가 깊어질 무렵 재호가 조심스레 나타났다. 말을 고르고 또 골랐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라가 내 옆에서 나를 붙들어줬다. 내가 그날 멈춰야 했어. 영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사과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하자. 매주 하루 이곳에서 일해라. 주방부터 설거지부터. 사람을 배우자.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첫날은 설거지통 앞에 서 있었다. 손이 불어올랐다. 둘째 날은 주걱을 잡았다. 밥을 퍼는 각도를 배웠다. 셋째 날은 손님에게 물을 건넸다. 눈을 보고 인사를 배웠다. 서울점이 자리를 잡자 남의 본점에도 변화가 왔다. 청년 둘이 내려왔다. 사회적 기업에서 파견한 조리 보조였다. 영자는 첫날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밥집, 우리는 쉼터, 우리는 학교. 실수해도 된다. 거짓말은 안 된다. 3달쯤 지났을 때 유라가 회의실에서 제안을 꺼냈다. 한 그릇 상생기금. 푸드홀 매출의 10%를 돌려 바다와 거리의 밥집에 지원. 휴게의자 설치, 조리사 건강검진 지원, 노동자 장화와 앞치마 지원. 영자는 그 자리에서 동의했다. 그리고 한 줄을 더했다. 명절 나눔 휴업. 명절 이틀은 모든 점포문을 닫고 각자 쉬기. 그해 추석, 영자는 서울점에 가지 않았다. 남의 본점도 문을 닫았다. 문 앞에 안내문. 우리는 쉽니다. 쉼은 정당합니다. 명절 밥은 서로 나눕니다. 오후에 가게 문을 살짝 열자 사람들이 쑥 들어왔다. 선원 아저씨가 말렸다. 사장님 쉬라니까요. 영자는 웃었다. 그럼 다 같이 수다만 떨자. 차만 마시자. 그 시간 서울의 푸드홀은 조용했다. 유라는 빈 매대를 한번 쓰다듬었다. 작년에 자신이 내뱉었던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 여기 호텔 아니에요. 그 말, 이제는 평생 잊지 않겠다. 유라는 휴대폰을 꺼내 남해로 영상통화를 걸었다. 어머니 잘 쉬고 있어요? 영자는 손을 흔들었다. 그래. 너도 쉬어라. 겨울이 오기 전 영자는 건강검진을 받았다. 혈압은 안정, 심장은 회복. 의사가 말했다.
식단과 휴식이 약이었습니다. 가게가 약국이 됐네요. 그날 밤 영자는 다이어리를 펼쳤다. 오늘의 기록. 손님 25, 웃음 30, 사과 셋, 감사 29, 약속 하나. 다음 장에는 새 제목을 적었다. 한 그릇 학교. 밥을 짓고 말을 배우고 쉬는 법을 배우는 수업. 월요일 저녁 6시. 첫 번째 강의 말은 소금. 말을 줄이면 짠맛이 줄어든다. 봄이 되자 푸드홀 기사들이 쏟아졌다. 노동자 휴게 공간을 가장 넓게 쓰는 집, 명절에 쉬는 집, 가격을 올리지 않는 집, 별점보다 약속을 먼저 보는 집, 축하 꽃다발이 많았다. 영자는 꽃을 모두 근처 요양원과 돌봄센터에 보냈다. 카드에 짧게 적었다. 당신의 하루가 세상을 지탱합니다. 어느 토요일 유라가 남해로 내려왔다. 재호도 따라왔다. 세 사람은 바닷길을 걸었다. 바람이 맑았다. 유라가 멈춰서서 말했다. 어머니, 저 그날 현관에서 한 말 평생 사과하고 평생 실천으로 갚을게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다. 그 말이 전부다. 재호가 바다를 바라봤다. 엄마, 나도 많이 배우고 있어. 계산보다 사람이 먼저, 속도보다 숨이 먼저. 이 말이 요즘 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영자는 미소 지었다. 잘 됐다. 이제야 가족이 됐다. 그날 저녁 영자는 남해점 칠판 한가운데에 세 문장을 썼다. 밥은 힘, 말은 빛, 쉼은 권리. 서로의 삶의 온기를 더하자. 사람들이 하나둘 읽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다. 누군가는 가만히 두 손을 비볐다. 영자는 부엌 불을 줄였다. 솥 안에 김이 잦아들었다. 바다는 어둠 속에서 잔잔했다. 가게 밖 의자에 앉아 숨을 골랐다. 가방 속 다이어리를 꺼내 마지막 줄을 적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지켰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온기를 건넸다. 그걸로 충분하다.